$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27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우성입니다. 네, 장 부사장님. 일단 지금 자료를 계속 만들고 계세요. 그 마무리를 하시고요. 네네. 제가 오프닝 때 방금 네. 전 30분 전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네. 느꼈던 시장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계속 이제 뭐 우리가 아는 내용 쭉 얘기했으니까 괜찮네. 연준 성명서 뭐 힘들지만 우리가 아는 내용이야. 근데 파월이 기자회견을 하자. 또 매야 이러면서 엄청 또 매도세가 급격하게 나왔다가 정신을 차린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뭐 아는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잖아. 다 반영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네. 이게 아는 내용인데 시장은 더 비둘기적인 내용을 요구한 것 같아요. 아니 이미 매로 가 있는데 너무 또 큰 기대 아닙니까? 좀 큰 기대인데 네. 솔직한 얘기로 지금은 자비가 없는 시장이다. 제 표현상으로 치게 되면 자비가 실적이 없다. 조금만 없어도 주가가 빠지거나 오늘 그쵸. 멘트도 살짝 멘트가 어긋나는데 바로 시장이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제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잠 못 잔 표정이 표정. 예. 안 좋네요. 그렇습니다. 예. 장비디아 삼촌 웃어요. 네. 예, 웃으시래요. 알겠습니다. 웃겠습니다. 예. 예. 근데 뭐 웃음이 안 나죠. 웃음이 예. 안 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시장 안 좋다고 인상 쓰고 있다고 시장이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가 찡그리고 있는 것보다 웃으면은 건강이라도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신을 좀 예, 속여가면서 웃겠습니다. 예. 건강을 생각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정말 밤사이에 급변하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쭉 확인해 볼 텐데 잠시 후 장 부사장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밤에도 열일하시고 오늘 또 아침에도 오늘 함께 하십니다. 아유, 참. 이분이 힘드실 거예요. 미래스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또 다양한 이슈, 예, 미국 그렇습니다.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직은 오늘 내일까지는 줌입니다. 예, 줌으로 네. 연결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보고파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교수 함께 또 월가 이야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내용을 일단 네. 주제로 확인을 해보도록 예. 하죠. 제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파월의 기자회견 이후에 시장이 하락 반전했다. 나스닥만 강보합 마감했는데요. 네. 이건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올라간 것도 아니고 0.02%에서 파월의 기자회견 전까지는 시장이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멘트한 이후에 급격하게 빠지는 흐름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 이후에는 별게 없습니다. 그냥 뻔히 아는 내용인데 몇 마디가 추가가 되면서 네. 장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3대 지수의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0.02% 플러스입니다. 어쨌거나 플러스입니다. 이게 어디예요? 저는 이게 어디- 그래도 그냥 파란불 본 게 좋아요. 네. 좋은데 솔직한 얘기로 0.2가 아니고 0.0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조합니다. 네. 그리고 S&P 500이 0.15%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0.38% 마이너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딱 2시 반 이후에 미국 동부 시간입니다. 빠지는 모습이 확연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 숙면을 취해야 할 시기에 이제 미국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밤잠 설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한 3시쯤에 자동으로 기상했습니다. 자동으로. 뭔가 찜찜한 느낌. 근데 되게 좋았거든요. 그때는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건 별로 염려할 필요 아니. 물론 이제 파월의 기장이 전이었으니까 약간 안도하면 다시 잤는데 네. 눈 뜨고 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이따가 우리 김석환 연구위원의 말을 자세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3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누구나 전망하는 것처럼 똑같다 그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긴축은 금리 인상 이후에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들 아마 시장 전망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당한 여지가 있다. 바로 이 멘트.
이게 그러니까 보면 항상 그 파월의 단어 하나하나에 네. 굉장히 시장은 요동을 치잖아요. 어떤 의미인 거예요? 상당한 여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할 거. 근데 이제 약간의 그 4번이 아니고 더 많은 폭으로 더 자주 올릴 수 있다고 시장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솔직한 얘기로 말을 정말 되게 신중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저처럼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하면서 뭔가 이 말에 내가 다음 행동할 부분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말 속에 있는 이 룸이 그런 얘기가 아닌가라고 시장은 판단한 거죠. 근데 저는요 이미 그 파월 의장이 예전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은 그냥 단기적인 거다. 예, 지나갈 그렇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사실 틀렸잖아요. 틀렸죠. 다시 그거 말을 이후에 취소했죠. 예. 발언에 좀 저는 그 신빙성이 그다지 잘 안 그렇습니까?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시장이 이 부분을 크게 받아들이면서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데 네.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딱 두시네요. 갑자기 10년물 국채 금리가 탁 뛰어오릅니다. 1.782%에서 1.85까지 네. 아주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야 금리 큰일 났다. 다시 한번 크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약간의 공포가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바로 진짜 말 한마디에 크게 요동친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통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상승이 나타나면 예. 나스닥 시장이 좀 휘청이 있곤 휘청이고. 하잖아요. 근데 예. 또 어제는 보면 반등을 나스닥이 제일 강하게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강했는지 확인 들어갑니다. 어우, 강해요. 자, 예, 빠르게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우가 1.51% 고점까지 갔다가 네. 마이너스 0.38까지 빠졌고요. S&P 500은 2.2%까지 올랐다가 0.15%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나스닥은 3.4에서 3.4%입니다. 어제 고점이. 이렇게 보니까 예. 또 나스닥이 제일 예, 많이 그런데 힘들었네요. 0.02%로 거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되게 안타깝죠 이런 거 보면. 예, 사실 이제 우리 여도은행과 지난번 말씀하셨던 뭔가 네. 줬다가 뺐는 느낌? 네. 주지 말든지. 예, 주지 말든지 기대를 하지 예, 말든지. 하면서 빠졌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네. 테슬라가 시장을 방금 전에 발표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EPS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EPS 전망이 2.36, 2.5가 나와서 오. 잘 나왔고요. 네. 매출 또한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오. 매출이 전년 동기대 65%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네. 순이익은요 정년 동기 대비 760%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아니, 정말 놀라운 실적을 보였죠. 760%. 예. 와. 그만큼 혹시 작년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작년에는 내용 나오고 나쁘지 있는데, 않았어요. 계속 성장하는 예,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회사가 얘기했던 공급망 이슈 때문에 공장 가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생산이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우리가 차를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멘트가 나오자마자 또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전망을 낮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공급망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제조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의 발목을 잡고 또 주가를 고꾸라지게 만드는 원인이 맞습니다. 되는데 맞습니다. 이거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이 멘트를 보면서 야 테슬라가 좀 이제는 솔직해지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열심히 하겠다 아니면 뭐 최선을 다해서 뭐 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생산이 감소할 수 있다 멘트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좋게 보고 있지만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그때 확인한 바로는 지금으로부터 30분 전입니다. 네. 3.8%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네. 근데 혹시 여돈 앵커 지금 현재 실시간 시세 한번 확인해서 한번 말씀해 보도록 주시면 할게요. 좀 예, 비교. 제가 보기에는 그 하락폭을 약간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네. 얼마나 줄여나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줄였어요. 예, 얼마입니까? 1.96% 하락한 91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8에서 1.9면 많이 반을 줄었어요. 줄였습니다. 반을. 그러니까 예. 이게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공급망 이슈는 사실 이게 우리가 이연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요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도 그랬고 테슬라도 워낙에 이제 팬층이 두터운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네.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또 밀어서 사지 않을까 네,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 순간 주가가 조금 더 다시 더 밀려서 2%대 하락세. 2%대 아마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것 1% 정도 같아요. 하락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네. 맵을 빠르게 보고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1번 마이크로소프트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오. 어제 컨퍼런스 콜 때 성장한다 우리는 뭐 안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소폭 성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이번에 엔비디아가 말이죠. 6일 연속 하락한 이후에 7일째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반도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보면 되고 3번 AT&T가 8, 9% 빠지는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왜요? 실적이 좀 안 나왔고요. 이제 잘 나왔는데 성장을 낮추는 모습, 전망을 낮추는 그런 모습. 근데 어차피 통신 회사의 기업들의 성장은 지금 지연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희가 또 이 교수님하고 확인했었던 그 배당 관련한 기준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빠지게 그렇습니다.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수급에 아무래도 그것도 관련돼 ETF에서 관련돼 있고, 빠지니까. 그만큼 약간 복합적으로 악재가 겹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성장에 대한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네. 주가 급락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유하신 분들은 좋았겠지만 대부분 보유하지 않으니까 금융주가 빠르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4번. 네. 근데 5번은요. 모더나가 말이죠. 8일 연속 주가 빠지고 9일째 가까스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오른 데는 뭔가 반전시킬 만한 이유가 그렇죠. 그러니까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들 이게 모더나가 빠지는 거가 물론 보유한 분들은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만큼 오미크론이 중증이 아니라는 부분 때문에 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도이치뱅크가 매도해서 보유로 의견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요. 이 정도 빠지면 사야지 라는 의견을 내면서 주가 올라갔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른 것도 이제 네. 많이 보이지만 코스트코 주가 오른 게 또 보이네요. 코스트코가 또 오랜만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 네. 보여주면서 왜냐면 이게 코스트코도 가시면 일부 품목이 안 보입니다. 물건이 안 보여요. 살 수가 없다. 예, 근데 이제 주가가 빠지다가 오랜만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테슬라가 2.07%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장 마감 끝나고 후에는. 실적이 나와서 하락 반전한 것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내일은 네. 애플이죠. 왜요? 내일 왜요? 애플입니다. 내일 왜 애플인데 한숨 쉬세요? 애플인데 지금 이제 가장 큰 형님 아닙니까? 네. 긴장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타는 게 아니고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큰 형님 한번 해주는 걸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확 이끌려면은 사실 뭐 당연히 이번 분기는 좋겠지만 이게 중국에서 또 뭐 판매가 줄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코멘트와 함께 약간 또 약한 소리 할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 동안에도 쭉 약한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애플은 이렇게 봅니다. 애플은 만약에 이제 공급망 이슈에 따른 전망이 나온다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애플폰을 그러면 지금 당장 구입을 해야 되는데 안 살 거냐 한다 그러면 없으면 기다리죠. 기다린다는 대부분이. 어떤 그런 지연시키겠다 아니면 좀 늦게 사겠다는 그런 워낙 네. 의견이 많다 보니까 잘 넘어갈 거로 보이고 있고요. 애플은 딱 떨어지는 게 애플 아이폰에 대한 상대 대수가 딱 나오면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나올 거로 보이고 있고 예측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월가에서는 좋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좋게 보고 있지만 내일 가봐야 되겠다. 네.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금은 네. 뭔가를 기대하면 안 되는 시장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그런 악재를 받아들이고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바닥에 깔고 가야지 네. 충격을 좀 덜 하지. 네. 너무 기대하면은 맞습니다. 뚝 떨어지면 그래서 충격이 지금 크죠. 댓글에 지금 뭐 네. 800슬라가 올라오고 있는데 $900를 지금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팔자를 보지 않는 800 그런 좀 큰일 나죠. 상황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평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최근에 네. 아시겠지만 성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 특히 작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쭉 얘기했지만 뭐 비싼 기업, 네. 적자 기업, 작은 기업, 꿈의 기업들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좀 뭐랄까 시간을 더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실적에 대한 이때는 실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S&P 500 편입이 됐죠. 네. 실적이 있는 기업인데 달리 얘기하면 규모가 작은 기업이다 네. 보니까 하락폭이 컸다는 거 확인하시고 제가 보기에 조만간 반등할 거니까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 확인해 봤고요. 좀 더 딥한 이야기는 잠시 후 미래에셋증권 김석희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또 미국 주식만 전문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쩌죠? 아유. 네, 평균 수면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신다는. 네, 이번 주는 거의 뭐 1시간? 1시간. 정도 되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살겠습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아니, 네. 1시간 하면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날 뻔할 것 같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시장이 좀 좋아져야 또 정도 부를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뭐 평일 외에는 주말에는 열심히 그렇습니다. 양육에 힘쓰는 걸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하시느라 또 육아해야죠. 네. 열심히 우리 모두 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을 보면 열심히 사는 우리들에게 좀 찬물을 자꾸 껴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네. 되는데 밤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긴 했지만 네. 그래도 역시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했던 그렇죠. 것 같고 이제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방금 테슬라 실적 발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시장 예상은 뛰어넘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시간 내에서는 빠지고 있다는 건 이미 다 확인하셨던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어닝스콜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도록 하시죠. 지난 밤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FOMC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밝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 수준이었고 근데 이제 저는 기대했던 부분이 최근 그 증시 변동성에 대한 좀 코멘트. 네. 그러니까 실제 월가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좀 기대했었냐면 여기에 대한 좀 줄타기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코멘트가 없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그 4시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떴다가 네.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과 동시에 30분의 천국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자회견 하면서 이제 쭉쭉쭉 이제 빠지는 네. 모습들이 없고 이제 특히나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양적 긴축과 관련한 원래 이제 보통 2장의 성명서가 있거든요. 이제 뒤에 준비를 했는데 네. 이따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네. 하고 2장의 성명서 외에 별도의 성명서를 한 장 더 냈습니다. 오. 네, 양적 긴축과 관련한 성명서를 냈거든요. 총리 관심사죠. 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한 내용들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오는 중에 좀 증시가 좀 더 변동성을 확대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닝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뒤에서 몇 개 기업들을 좀 이제 제가 오기 전까지 준비했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일단 동결하긴 했지만 일단 향후 회의에서 올릴 시그널은 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어제 뭐 선물은 그렇게 됐지만 이제 장중 반락했기 때문에 어제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 중에 그 미국의 12월 상품 무역 그 수지가 나왔는데 원래는 그 978억 달러 적자보다 좀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연말 쇼핑이라든지 이런 상품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좀 더 확대가 됐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택 판매와 관련한 지표도 일단은 뭐 나쁘게 나오진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FOMC 관련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성명서는 크게 보면은 2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3월 달에 이제 금리 올릴 거야. 순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다음 회의를 의미하거든요. 3월 달에 금리 올릴 거야. 라고 얘기했고, 뭐 여전히 오미크론과 아까 코로나 관련한 바이러스 우려는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뭐 얘기한 부분들이 있고요. 뭐 인플레이션 계속해서 2% 상회하고 있고, 고용시장 정말 강해. 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금리 올린다라고 해서 고용시장이 그렇게 크게 침해될 것 같지 않아. 네, 둔화될 것 같지 않아라고 파월 그 연준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3월달에 이제 지금 3월 FOMC 회의 같은 경우가 15, 16일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테이퍼링을 종료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2말 3초에 테이퍼링을 끝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올해 또 새롭게 연준 의원들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정도로 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양적 긴축과 관련해서 별도의 한 장의 이제 성명서를 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스케줄이나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보통 제가 양적 긴축과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축소하는 과정은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그런 채권들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을 하지 않는 재투자를 안 한다라는 거죠. 뭐 그런 정도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거기에 대해 좀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명서는 이렇게 그냥 다 우리가 예상한 정도인데 시장은 왜 이렇게 그냥 막 다 예민한 상승분을 거죠. 반납하고 하여간 진짜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양적 긴축과 관련한 부분을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얘기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시장과 좀 더 시장이 약간 좀 저는 계속 엊그저께부터 톤다운 관련한 얘기를 했던 게 시장이 약간 좀 프렌들리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워낙 1월 달에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결국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장과 소통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데 대한 코멘트는 없었다. 시장 친화적인 반응이 전혀 그런 건 전혀 거죠. 없었다. 뭔가 우리를 달래는 만한 그런 멘트가 없었다. 네. 다소 조금 뭔가 이분이 원래 냉정합니다. 이분이.
주식 안 하시나요? 변호사 출신이라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양적 긴축과 관련한 부분들을 뭐 말씀드려 보면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첫 금리 인상을 한 이후 시점부터 그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겠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시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또 됐죠. 이제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간밤에 보면 유가가 이제 최초로 90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이제 정말 100달러 시대 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뭐 가장 큰 거는 지금 지정학적 이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망해가는 수준인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나라의 통화라든지 우리가 주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러시아 RTS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달러 루블화의 가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 마이너스 올라가는데 왜 마이너스 12%야? 라고 했을 때 루블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러 대비 평가 절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블 가치가 12%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 국민들도 살기 정말 빡빡해지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 직접적으로 에너지 중에 이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지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천연가스 가격도 좀 급등락하는 뭐 국면들이 좀 있더라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지정학적 요인도 있긴 하지만 수요 측 요인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네, 수요가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그렇죠. 있는 네.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도 올라오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다. 라고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석유 재고량이나 비축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중반 정도로 가면 거의 뭐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이런 데 대한 부분의 우려 또 있는 점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브렌트유하고 이제 북해에서 나온 브렌트유와 이제 WTI 서브텍사스산 중진류 요 두 개를 보는데 일단 2014년 이후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그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당히 그 에너지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엔 이제 내년 올 중반까지는 충분히 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올해 중반 이후부터는 왜 그러냐고 한다면 일단 그 기저 효과가 좀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뭐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그려진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일단 올해 에너지줄도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프리가 150을 얘기했거든요. 배럴당. 그때 진짜 콧방귀 남겼거든요. 미쳤나 봐. 그랬죠. 왜 저러지? 미쳤다고요? 근데 만약에 90이라는 숫자를 보고 나서 네. 봤더니 현실성이 그거에 좀. 왜냐 100달러는 거의 근접해 있고 네.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 같아요. 게다가 지금 또 전쟁 키워드가 예,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급에 분명한 차질이 좀 빚어질 그렇죠. 거라는 우려가 생겨서 유가 아부다비 관련해서도 쪽도 또 안 좋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네, 뭐 최근에 그쪽에서 이제 후티 국지적인 강국에, 내전 네, 이런 네, 부분들이 후티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정학적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유가까지 올라와서 진짜 삶이 퍽퍽해지는 게 아닌가? 인플레이션 잡기가 걱정됩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러면 금리 올려도 잘 안 그렇죠. 잡히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올해 그 연준이 뭐 역사적으로도 쉬운 적은 없긴 했었지만 특히나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해? 네, 특히나 더 어려운 것 같다. 이제 만약에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변수만 없다라고 하면 의외로 또 쉽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근데 아직 이 억누르고 있는 가장 큰 돌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지금 인플레이션도 잡고 경제도 잡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그 연준의 타이밍과 그 정책 간의 균형 감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다. 네, 분명히 좀 쉽지 않은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쉽지 않냐면 이게 이제 화면을 좀 통해서 네, 보시면 일단 그 전체적으로 이건 제가
계속 좀 보여드리고 있는 장표이기도 하는데 이제 보통 그 이제 러셀 2000 지수, 뭐 중소형 지수, 뭐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 우리가 보통 이렇게 3개, 4개 정도를 이제 대표적인 지수 움직임이라고 보는데 경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민감한 게 바로 이 중소형주 러셀 2000 지수로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되겠고 네. 이게 지금 200일 경기 그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 선행 지수와 상당히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최근에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이고 있더라. 그럼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지금 미국 3대 지수가 이때까지는 잘 올라왔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떡하지? 그렇죠. 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추세가 둔화가 되고 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방향성을 탐색한다라든지 또는 그 부분에서 차별화 장세.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라고 하는 거는 뭐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 장 부사장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장주의인데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또 중소형주였던 예, 그런 그렇죠. 성장주들이 특히나 더 때려 맞았거든요. 예. 근데 반면에 돈을 잘 버는 성장주 우리가 뭐 국내 이제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빵이라든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가도 뭐 같이 좀 밀려 내려오긴 했었지만은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고 있고 그래도 이쪽은 비빌 언덕은 있다. 네, 비빌 언덕은 그렇죠. 있다. 비빌 언덕 있죠. 돈을 일단 잘 벌고 그렇죠, 있고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회사의 성장 또는 어떤 그 산업을 리드하는 회사로서 또는 뭐 그 기업으로서 계속 가고 있는 부분들은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은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 국내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빅테크 메가 기업들에 대한 시각은 뭐 긍정적으로 일단 유지하셔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지금은 그런 개별 기업의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을 누르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이슈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것만 약간 좀 제거되는 모습이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뭐 보유하고 있는 개별 기업이든 또는 테마 ETF든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좀 리바운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은 들고 있거든요. 다만 이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제부터 시나리오는 계속 그리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적어도 오늘 좀 약간 파월 의장이 좀 톤다운된 얘기, 좀 시장이 프렌들리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좀 빠르게 갈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좀 투자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판단도 좀 미리미리 세워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게 문제는 이러한 3대 지수가 이런 모양으로 가는 게 이제 위험한 거니까 요거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200일선이 이렇게 이탈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쭉 종종 역사적으로.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복을 언제 얼만큼의 기간에 걸쳐서 하는가도 궁금할 텐데 평균적으로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 한번 보여드렸던 것은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걸렸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장이 간다라고 하면 한 1분기 정도에 그러니까 3월 FOMC 회의 이후 전으로 해서는 좀 회복될 만약에 이번에 회의에서 좀 톤다운이 되고 좀 뭐 지금 어느 정도 좀 어지러운 국면들이 좀 정리가 되는 시점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예상이나 시나리오는 좀 제거가 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어땠을까라고 좀 화면 한번 통해 보시면 일단 2011년 이후의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긴 했지만 여기 위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겐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는 한 2019년에 내놓은 자료이긴 하지만 1946년 이후에 S&P 500의 등락률을 기준으로 가지고 한번 봤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연초 이후에 대략 한 15%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이니까 한 10에서 20% 정도의 하락을 이제 맞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주기가 한 2.5년 정도 된다라고 본다면 딱 어느 정도 지금 맞는 시점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거 회복한 시간은 여기 말씀드렸던 이 3개월과 4개월간 거의 뭐 큰 차이가 없다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이 체감은 정말 큽니다. 그죠? 너무 커요. 그리고 특히나 1, 2주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1, 2주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리면
장중 변동성이라고 하면 이제 고가에서 저가의 움직임들이 얼마만의 변동폭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S&P 500 기준으로 월 평균이거든요. 네, 월 평균이기 때문에 지금 이 2020년 3월 글로벌 팬데믹 국면에 들어갔을 때 보면 이게 지금 거의 한 1200%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1200%가 아니라 1200포인트.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에는 매일 장중에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1200포인트 정도였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극심한 상황이었던지 아시죠? 뭐 보시면 이때였단 말이죠. 네, 이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로 시장의 평균치는 대략 한 36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네. 360포인트도 뭐 보면은 상당히 크게 그렇죠. 느껴지긴 하겠죠.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한 1%에서 1.5% 내외 정도가 되는 거니까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게 점진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장중 변동폭이 커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럼 이번 주는 어떠냐? 이번 주 일단 오늘자는 반영이 안 됐고, 그러니까 24, 25일 2영업일 이번 주 월화 거래일만 기준으로 보면 이 수준이 지금 2020년 3월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월달 매주 지금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1월 상반월보다는 최근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들어왔을 때 체감이 거의 뭐 1년 이상의 그런 네. 변동성을 좀 겪으면서 그럼 상당히 체감적으로 힘든 지금 시간들이 좀 계속되고 있고 그때 장구 사장님께서 엊그저께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진행자분께서 그럼 지금 손절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셨을 때, 그러니까 1월 초쯤에, 그러니까 첫째 주, 둘째 주 정도에 그때 빠르게 대응을 했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은 이 짧은 한 7, 8 영업일 동안에 이 낙폭이 엄청나게 커졌단 말이죠. 네, 엄청나게 커졌다 보니까 이제 손을 댈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좀 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가 이제 그렇죠. 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어떻게 근데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입이 바삭바삭 마르시는 것 같은데 네. 제일 중요해요. 지금 네. 보시면 뭐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크게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서 그러면 올해 어떤 기업들이 좋은 흐름들을 보였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기업들이 네, 좋았는지. 어떤 기업들이 좋았을까? 네. 일단은 에너지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제일 좋았다. 근데 에너지는 저희가 뭐 부러지져도 네. 그리고 지금 이미 너무 고점이다라는 인식이 크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100달러를 코앞에서 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에너지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를 지금 접근한다. 가능하시겠어요? 유가가 마이너스 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럼 위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올라가는 얘기하는 건가? 것처럼 일단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맞다. 네. 맞다. 일단 좋은 거에 그 상승폭이 과연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지만 보면 못 모르겠지만 일단은 개별 종목 단으로 접근하는 건 상당히 좀 리스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ETF 단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시는 것도 근데 다만 그 워낙 이제 저희 국내 투자자분들의 성격이 화끈하셔가지고 화끈하죠. 세 배짜리 사실 특히나 거예요? 네 그 세 배짜리 특히 1월달에 장중 특히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그 미국 나스닥 인버스 세 배짜리에 들어가신 분들이 거의 뭐 지금 한 1주 2주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7, 8 영업일밖에 안 됐단 말이죠. 네. 이 사이에 지금 거의 적게는 30% 많게는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거의 뭐 쇼크 수준에 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제발 그 세 배짜리는 좀 자제하실 하지 필요가 말고. 있을 것 같고 또 한 배, 이렇게 한 두 배 정도짜리 정도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렇다면 두 배나 세 배나 뭔 차이야? 뭐 이렇게 또 질문 주실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그거는 개인의 그 투자의 경험과 노하우에 좀 맞춰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에너지 외에 그럼 어떤 애들이 좋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경제 재개 관련한 쪽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경제 재개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그나마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뭐 경기 소비자나 산업재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 경기 소비자나 산업재 쪽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뭐 라스베이거스 샌즈라든지 뭐 최근에 나이키 같은 경우도 뭐 주가 낙폭이 크긴 했지만은 미국 월간의 주요 IB들 쪽에서는 계속 좀 투자 의견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또 하나는 그 스포츠 베팅 업체인 드래프트 킹스 같은 경우가 어제 상당히 괜찮은 주가의 움직임들을 또 보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경기 소비재 쪽 내에 테슬라라든지 GM 포드 같은 이런 회사들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그 외에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위축되었던 업종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어제 그 보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물론 안 좋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보잉이 하고 있는 뭐 드림라이너 787 드림라이너 맞아요. 이런 것들이 생산이 좀 지연이 되면서 계속 거기에 관련한 이제 비용들이 좀 많이 부과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앞에 준비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어제 이제 새벽에 나온 내용이고, 보시면은 뭐 지금 비용이 상당히 커져 가고 있다 뭐 얘기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뭐 737이라든지 787 요거 있는데 요게 지금 생산 캐파가 늘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일단 이렇게 손실이 잡히긴 했었지만은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좀 돌아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잡혀보고 있어서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이쪽 산업재 쪽에서 항공 관련한 기업들의 그 전망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올해도 퍼포먼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쪽에 대한 투자 의견들이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해도 사상 최고가 오르는 종목들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안 들고 있는 종목군에서 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둘 필요가 그렇죠. 있다는 얘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건강한 상태인지를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기가 네.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래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항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언제쯤이면은 안 보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동성은 영원히 보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식 투자의 생리거든요. 다만 변동성이 크냐 작냐의 문제인데,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것이 팩트죠. 특히 지난 주말부터 극대화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 들어서는 첫날은 1100포인트에서부터 반등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새벽이죠. 800포인트에서 반등했다면, 오늘은 반대로 그림에서 보듯이 저 위가 상당히 500포인트 플러스였습니다. 다우지수가요. 그런 것들이 아래로 보면 마이너스 300까지 갔었기 때문에 거의 오늘도 위아래로 800포인트가 움직였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으나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고, 방향성이 오늘 좀 아쉽게도 위에서 아래로 내렸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막판에 위로 좀 올라가면서 끝나갔기 때문에 시장에 나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파월 때문이죠. 파월. 뭐 파월이라고 뭐 굳이 얘기하면 그 앞선 그림에서 보였지만 어느 순간 오후장 중반부터 쭉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꼭 일어나서 다 봤거든요. 저희가 일하는 방송에서 그걸 또 그 동시동행했기 때문에 다 봤는데, 문제는 실제로 보면 연준의 발품이 나왔을 때까지는 주가도 올랐어요. 그래서 딱 그 컨퍼런스 시작할 때까지 올랐었는데 중간에 몇 마디가 나면서 주가 훅 내려갔는데,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의 뭐 그 의사록의 뭐 문장에 들어가고 빠지고 이거의 의미,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체 얘기는 오늘 또 3% 시간에 정규 시간에 많이들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 학식이 풍부하고 지식의 어떤 게이지가 높은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 들으시겠고요. 제 수준에서, 제가 기준에서 오늘 연준의 의사록과 연준의 이후에서의 파월 의장의 말을 딱 세 문장으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를 올릴 만한 적절한 시기가 곧 다가온다는 겁니다. 곧 다가온다는 것은 다음 달은 없기 때문에 3월에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이죠. quite a bit of room이란 말인데, 요 딱 네 단어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상의 여력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가
quiet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오늘도 얘기했지만 연준의 역할은 딱 두 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는 완전 고용과 하나는 저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 목표치 2%인데 아시다시피 7%가 넘는 엄청나게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고용시장은 완전 고용 5% 아래 들어있는 거나 사실이거든요. 다만 사람을 못 뽑아서 그렇죠.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완전 고용인데, 그러다 보니 여력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콰이트와 비실함만 두 번째 강조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 좀 떨어졌고요. 세 번째, 대차대조표 축소의 계획도 기존과 마찬가지 충분히 사전에 설명할 것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 때문에 훅 떨어졌다가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면서 다시 좀 안도하고, 이게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좀 그나마 반등 시도를 하면서 끝난 하루가 되겠고요. 그의 결과치로 나오는 건 뭐냐? 금리에 상승했다는 거죠. 금리가 오늘 1.8485 수준까지 다시 올라가면서 최근에 또 1.7475까지 내려갔던 것이 단박에 1.75 수준까지 올라간 거. 이것은 결국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기정사실, 그리고 유가도 마찬가지로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CM의 페드 워치의 결과로 보이는 것도 바로 그 다음 화면인데요. CM 페드 워치에 보면 제가 그저께 보여드릴 때만 하더라도 요 네 번째 것, 즉 기준금리가 연말입니다. 연말에 기준금리가 1에서 1.25가 제일 많았던 숫자인데요. 오늘로서요 1.25에서 1.5로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뭐냐면 확률상 보면 올해 금리는 5번 올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결과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달러가 오늘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뭐 3번 얘기했다가 뭐 4번 갔다가 이제 5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가격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달러는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네, 맞습니다. 그것을 결국 미국 달러가 강해지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 달러가 올라가는 것에 또 한 측은 잠시 후에도 얘기 나올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지정학적 위협 요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물론 오늘 금가격이 약간 내렸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달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수준에서, 현재 여러분들의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미국 달러를 캐시로 갖고 있는 분들은 되게 행복한 분입니다. 아주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 외에 모든 웬만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도 안 좋죠. 미국 기업들도 미국 달러가 올라가는데 가격 경쟁력의 부담 때문에 웬만하면 마이너스 나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계속 올라가는 것 자체는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적 발표한 기업들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어떻게 보셨어요? 테슬라. 아유, 테슬라는 또 뭡니까? 아니, 테슬라. 테슬라를 믿었는데 네. 이게 또 실적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적 잘 나왔고 지금 시간에도 상당히 변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회사다라는 거는 어느 회사나 실적 발표, 어닝 그 자체의 의미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는 매달 판매 실적을 다 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유의하실 것이 마진율 같은 거가 더 중요한데요. 이번에도 또 한번 깜짝 놀랄 마진율을 보여줬습니다. 마진율이 전분기가 26.6도 무서운 건데요. 27.4%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요. 네. 아니면 GM이나 포드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해 마진율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10% 아닌가요? 이런 마진율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시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지만 해외 북미는 매장 자체를 아예 다 없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들이 광고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런 것에 의미가 있어 보이겠고요. 여하튼 테슬라도 오늘 시장의 주가 어닝에 대한 발표가 나오자마자는 또 3-4% 정도 빠졌다가요. 3% 정도 빠졌다가 지금 현재 움직임이 있지만 오늘 이거 역시 더 플러스 보합까지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어제도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잠시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런 실적 발표 나오고 컨퍼런스 콜 나오기 전까지의 움직임에 대해서 무시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러면서 좀 더 명확한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도은행께서 지금
실시간 테슬라 시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오프닝 때 한 2%대 맞아요. 하락한다고 네. 애프터마켓 얘기 드렸는데 지금은 다시 소폭 상승 전환하면서 940달러 선을 어휴, 기록을 다행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 예.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저희가 네네. 이제 7시 반에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간밤에 네. 상승을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한 거의 4%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주춤하면서 뭐 2.8%로 마감됐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거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마이너스 4% 시간에 할 때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좀 더 기다려시라. 그 움직임을 빨리 매매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을 보면 표에도 다시 한번 정리해놨지만 10개의 사업 분야가 2분기 연속으로 모두 플러스 났다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5분기 연속입니다. 여기 5분기 연속은 기대 이상치의 어닝 가이던스를 어저께까지 또 발표된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월가의 컨센서스가 481억 달러였는데요. 그보다 넘는 485에서 493달러를 발표했고요. 억 달러죠. 메타버스에 대한 청사진, 그것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등등을 이용한 겁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을 피력한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무슨 가이던스 매번 좋게 얘기하냐라고 혹시 또 댓글 다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어닝 가이던스와 해외 기업들의 어닝 가이던스는 완전히 천양지차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이던스가 해외 기업들 대부분의 기업들은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게 상례입니다. 상례.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장밋빛과 약간 다르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높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5분기 연속이었는데 그럼 그 전에는 어땠느냐? 그 전에 5분기 연속하기 전에는 어땠냐면요. 그 전에 2년 동안 보면 8번 중에 6번이나 보수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 회사가 일반적인데 5분기 연속 긍정적으로 한 것은 자신감을 피력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서 이제 실적 나오고 나서요. 핵심 분야에 대한 고속 성장을 재확인했다거나 두 자릿대의 성장의 가능성 그러면서 여전히 빅테크, 메가캡, 초대형 성장주 중에서도 탑픽을 여전히 제시하고 있겠고요. 이거 투자하기에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한 곳이 중립을 전부 다 31군데가 매수기이기 때문에 의견을 바꾼 것은 없겠고요.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4군데가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는 것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오른 것은 역시 시티그룹에서 376에서 386까지 올린 것이 되겠고요. 크레딧 스위스는 여전히 400달러를 제외하긴 것 정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평균이 354달러까지 올라갔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우리가 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뭐 이 전망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또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부분 아니 확인해 교수님이 봤습니다. 작성하신 이 문서 자체가 파워포인트 아닙니까, 교수님? 저 파워포인트에 마이크로소프트 36 없으면 일을 못하고요.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전화 부사장님. 그럼 많은 분들 아마 쓰실 것 같아요. 이것도 비서가 해주잖아요. 비서요. 네. 저희도 비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비조의 회사 가치가 2조 달러짜리 비서를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시장에 또 이제 흔들림, 이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게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한 그 뭐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해서 이 부분이 다양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뭐 상품 가격에도 그렇고. 여기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좀 그래서 늦춰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전혀 이 부분은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걸 좀 우리가 걱정해야 될까요? 그거는 오늘 그런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연준에서 다시 한 번은 명확히 해줬다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어 보이고요. 엊그저께 저한테 여도 앵커께서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 어떻게 시장 악영향이 있을까 같다고 얘기했는데 마침 또 자료를 또 우연히 찾아서 네. 공유해 드리겠는데요. 이건 전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코로나19 사태라든가 다양한 또 사태를 포함했던 그런 주식시장 외적 요인으로 주가가 크게 외적 요인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맞췄다는 건 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당연히 러시아 이런 것도 악재가 되겠는데요. 1940년 이후 그러니까 80년 동안에 40년이니까 태평양 전쟁부터 시작합니다. 이 표가요. 그걸 보면 한국 전쟁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건 발생이 딱 터지나 평균 1.1%가 하락했고요. 최대 6%까지 하락했던 것이 과거의 상례입니다. 만약 이런 진짜 큰 일이 떨어지면 하락 기간은 평균 22일이었고요. 회복 기간은 50일이었기 때문에 첫 한 달 정도는 좀 마이너스 나는 게 평균이었고 그리고 평균 2달 정도면 해소됐다는 것이 과거의 상례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직접 보시면 직접적인 거 딱 숫자만 보여드리면 코로나19 때 34%가 떨어졌고요.
911이죠. 9.11 때 11%가 떨어졌고, 한국전쟁 때 12.9%, 진중한 폭격이 20%.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진짜 별의별 통계가 다 있고 원하시면 제가 뭐라도 전화 부사장님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계속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이면 우리는 언제 이걸 싸게 사야 할까? 사실 지금 단기적인 하락이 좀 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더 하락하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근데 더 언제를 빠질까봐.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네, 그걸 또 제가 또 찾아봤는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을 한번 우연히 제가 찾아봤었는데요. 지금 많이 싸졌다는 것 자체, 어느 정도 싸진 건 사실이에요.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인데요. 여기 보시면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을 보면 다우지수가 19배까지 낮아졌고요. 특히 흥미로운 거가 표 중에 S&P 500이 20.1배까지 내려갔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오늘 찾아보니까 그것은 그만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낮아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표를 보면 더 흥미로운 거가요. 네. 오른쪽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거든요. 즉 배당이란 말이 빠졌는데 1년 전에는 다우지수가 1.9%의 배당 수익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로 또 올라갔어요. 그것은 그만큼 배당을 안 주던 기업이 다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시장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상승에 따른 우려가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시장이 어렵지만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것도 사실인데 다만 다우지수가 선방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 배당 같은 것들이 지금 올라가는 것이라 되겠고요. 그래서 바로 직접 말씀드리면 다우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을 가장 오늘 쉽게 하나 말씀드리면 다우지수 자체 연동하는 ETF가 DIA라는 게 있습니다. DIA라는 게 있는데요. 월 배당이라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우지수 중에서도 작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배당 수익이 높은 주식을 선정했을 때 그 다음 1년 동안 주가가 탁월하게 올라왔다는 것이 다우의 강아지라는 독스 오브 다우라는 그 전략이 있어요. 한 30년 전략인데 참고적으로 표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작년 실적 기준을 봐갖고 올해 기준으로 선정된 독스 오브 다우 주식이 이 10개입니다. 예상 배당 수익률을 같이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특히 다우 같은 경우에는 5.08%, IBM이 5%, 그리고 머크가 3.64에서 코카콜라 2.9%까지 있는데요. 이런 10개가 항상 시장에서는 탁월했다라는 그런 독스 오브 다우라는 그런 전략도 오늘 참고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네. 뭐 전체적인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ETF 이런 전체 종목보다는 개별 종목에 어떤 종목을 내가 지금 시점에서 사야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그렇죠.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관련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늘 그렇죠. 주식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공부를 하시면서 선택도 잘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오늘 진짜 재미난 그 기사를 봤기 때문에 그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진짜 팡팡 뛰고 잘 올라가는 걸 잘 선택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지수나 이런 걸 얘기하면 그게 올라가겠냐고 나서 상당히 폄하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딱 생각한 이 기사를 보고 생각한 거가 토끼와 거북이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누가 이길지 모르다. 저 멀리에서 누가 이길지는 모릅니다. 물론 이솝우화에서는 결국은 거북이가 이겼지만 빨리빨리 뛰는 건 토끼가 분명하죠. 그렇지만 토끼와 거북이 중에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요. 그 다음에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대표적인 인물이 많은 분들이 이 그림 보시면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왼쪽에는 워런 버핏이고 오른쪽은 캐시 우드, 돈 누님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물론 비트코인도 있겠는데 여러분들 어디에 선택하시냐는 거죠. 어디에 선택하시냐는 건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 거를 오늘 제가 블룸버그 기사를 제가 어젯밤에 보고 나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캐시우드랑 벅시에스의 주식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워런 버핏의 벅시에스랑 캐시우드의 ARKK ETF인데요. 최근 2년 동안의 수익률이 지금 같아졌습니다, 지금요. 정말요? 그거 정말인지 아닌지는 블룸버그에 따지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2년 동안의 수익률 전체 수익률이 38% 언저리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여전히 ARK가 조금 이기긴 있지만 저희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토끼같이 뛰었던 ARK는 2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이 왼 아래쪽이 벅시에스웨인데요. 벅시에스웨는 정확히 바닥이 언제냐면 2020년 3월 팬데믹의 최저 바닥부터 정말 지겹게 꾸준한 속도감도 없이 그냥 꾸준하게 올라간 겁니다. 거북이같이. 그렇지만 주가 수익률은 두 개가 같아진 거죠. 물론 여기서도 선택은 캐시우드를 선택할 수 있고 벅시에스를 선택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고 선악도 없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설명드렸고요. 혹시라도 공부를 조금 더 원하시는 분들, 장기적인 트렌드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부사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4시에요.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월간 미줌이라는 행사를 하잖아요. 그거 네.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월간 뮤즘이 오늘 1월 17일 오후 4시에 저희 뮤즘에서 주목할 만한 빅 트렌드를 가지고 설명드리니까 네. 그때 오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림 설정 꼭 해두셔야겠죠. 네. 아니 이거 지금 벚꽃쇼에서웨이랑 토끼 거북이? ARK 이거 보니까 둘 다 괜찮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리고 토끼 먼저 이렇게 투자했다가 다시 거북이로 갈아타는 그런 전략. 근데 제일 어렵죠, 그게. 네, 타이밍 어렵습니다. 매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제 지인이 있는데요. 가까운 지인이 있는데 전체 포트폴리오의 90%는 ESGU를 합니다. 그러니까 S&P 중에서 ES를 추천하는 거의 S&P랑 비슷한데 그것만 사고 한 10% 정도를 ARK를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한 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짜 제가 지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가치주와 또 성장주의 맞습니다. 극단적인 비교까지 들어봤는데 결국에 같아졌습니다. 같다. 네, 그게 더 같아졌습니다. 어렵네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금 보니까 거의 34,000분께서 34,000분이면 기록 아닙니까? 근데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아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꼭 오늘도 시장이 뭐 상승 반등을 하던 하락을 하던 건강 네.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어김없이 6시 3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